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2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EBS 전국연합학력평가 올림포스 문학으로 고전 문학을 공부하시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이제 강의를 찍게 된 건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해서 현대소설 4편을 다 찍어드렸거든요. 이번 경화여고 2학년 학생들 올림포스 문학 이제 부교재에서 시험지 출제하는데 첫 번째 현대소설 첫 번째 작품이 고기잡이는 갈대를 꺾지 않는다라는 작품이었고, 두 번째 작품이 두 번째 작품 생각이 안 나네. 두 번째 작품이 뭐였죠? 세 번째 작품이 이선의 티타임을 위하여. 그다음 네 번째 작품이 바로 지난 시간에 찍어드렸던 문순태의 철쭉제라는 작품이 있었죠. 그 두 번째 작품이 김원우의 아득한 나날이라는 작품이네요, 그죠? 그래서 고기잡이는 갈대를 꺾지 않는다, 김원우의 아득한 나날. 그 아득한 나날이라는 작품들 기억하시죠? 그다음 세 번째가 티타임을 위하여, 네 번째가 이제 철쭉제라는 작품에서 다 찍었고, 오늘부터는 이제 고전 소설 되는 대로 찍어드릴 예정인데, 오늘 첫 번째 작품이 작자미상의 이제 진성훈 전이라는 작품이거든요. 일단 한 편 찍어서 올려드리고요. 여러분이 반응 봐서 여러분이 댓글창에다가 들어도 도움됩니다 라고 이제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선생님도 강의를 계속 찍고요. 만약에 별로 도움되는 것 같지 않다 그러면 굳이 뭐 힘 빼고 찍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여러분 뒤에 뭐 해설지 보고도 혼자 충분히 공부할 수 있으면, 그리고 고전소설 뭐 공부할지 안다면 굳이 찍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오늘 반응 보고 그 다음 이제 강의 준비한 것들 찍어볼까 생각 중이에요. 자, 일단 첫 번째 작품이 바로 이렇게 해서 작자미상의 진성훈 전인데, 고전 소설의 특징은 대부분 여러분 아시겠지만 무슨 전 이런 게 많아요, 그죠? 뭐 허생전, 홍길동전, 뭐 홍계월전, 뭐 박시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전 앞에 있는 사람이 주인공의 작품이 되겠고, 그 사람의 보통 이제 일대기를 보통 기록해 놓은 것들이죠. 특히 경화여고 학생들 이번에 시험 범위 속에서 예를 든다면 우리 지난번에 했던 유충렬전 이런 작품도 있잖아요. 이게 중간고사 시험 범위였던 거. 유충렬전 같은 경우에도 유충렬의 생애를 기록해 놓은 거.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보게 된 이 진성훈전이 약간 유충렬전과 조금 비슷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유충렬전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그 두 개의 글자 있죠.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전쟁하는 이야기, 뭐죠? 군담 소설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군담 소설에서는 늘 전쟁을 통해서 영웅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영웅 소설. 그래서 이 작품도 사실은 영웅 소설이자 군담 소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품 볼 때 그러면 뭐부터 확인해야 되냐? 첫 번째 확인할 건 바로 여기부터죠.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정보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기에 맞춰서 이제 공부를 할 거니까 좀 삐뚤어졌네요. 이렇게 보면 된 것 같죠? 조금만 옆으로 좀 옮겨볼게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대충 된 것 같죠? 근데 화면상으로 약간 조금 삐뚤어지게 나오는 것 같네요. 선생님이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조금 삐뚤어진 것 같아서, 자, 어쨌든 여러분 보는 데는 큰 지장 없을 거니까 강의 바로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 이 작품은 진성훈을 비롯한 복수의 영웅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면 이때 이 진성훈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이 안에서의 주인공이겠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우리가 주인공을 주동인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좀 필기할게요. 자, 진성훈이란 인물로 시작을 한다. 근데 이 진성훈이 주인공인 걸 보면 아마도 이 사람이 이 안에 주동인물일 것이다. 그럼 주동인물에 약간 좀 반하는 인물들 우리가 반동인물이라고 하고, 대개는 그런 인물들이 악한 역할로 나오게 돼요. 자, 복수의 영웅이 등장한다. 되게 특이하죠. 일반적인 영웅소설의 특징은 영웅이 한 명이잖아요. 근데 얘는 복수의 영웅이래요. 그럼 이 작품의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여기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특징은 복수의 영웅이 등장한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진성훈도 영웅이지만 또 다른 영웅이 등장할 수 있나 봐요. 그리고 활약하는 내용을 담은 영웅 군담. 우리가 아까 생각했던 게 맞네요. 결국 이 작품은 영웅들이 등장하는 영웅 군담 소설이다라는 거. 다음에 영웅들은 자신들이 지향하는 세계 질서를 위협하는 무리를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이 복수의 영웅들과 반대 입장에 서 있는 인물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 인물들은 세계의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들이 나올 것이고,
이들이 이 안에서 적으로 규정될 수 있다. 따라서 복수의 영웅들은 이 세계의 질서를 지키려는 사람들이겠네요. 그죠? 다음 밑에요. 바람직한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복수의 영웅들이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질서의 회복. 이 사람들은 살짝 쓰죠. 질서의 회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그럼 질서를 회복한다는 얘기는 질서가 깨졌다는 얘기잖아요. 이 안에서 뭔가 안 좋은 상황이 있다면 그 안 좋은 상황이 질서가 깨진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가령 예를 든다면 뭐 나라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럼 나라가 평안한 것이 질서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나라가 위험하게 된 것은 질서가 깨졌다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 밑에요. 영웅이 전기적 능력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현실적 차원에서의 기질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면 이 영웅들의 특징이 뭐냐면 되게 중요한 건데 잘 보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영웅들의 특징은 좀 비현실적인 능력이 많아요. 그래서 저기 써 있지만 얘네들의 특징이 전기적 능력을 발휘한대요. 물론 이때 전기적 능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비현실적인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비현실적인 능력. 우리 전기성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거 아시죠? 전기적이라는 것들이 우리 전기성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거 아시죠? 전기적이라는 것들이 뭐 기이하다 할 때 전기도 있지만 일대기를 기록하는 전기도 있어요. 그죠? 요거는 비현실적인 전기적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플러스 뭐가 또 하나 있냐면 현실적인 차원에서의 기지를 발휘한다. 그러면 현실적인 기지도 이 안에 들어간다. 그러면 요 안에서 영웅이 능력을 발휘하는데 현실적인 능력도 발휘하고 비현실적인 능력도 발휘하나 봐요. 그게 어딘지만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이해했죠? 자, 요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이런 것들의 전략을 갖고 있는 것들이 이 영웅들의 특징인가 보다. 그럼 복수의 영웅이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요 진성원이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안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죠. 문제 확인 먼저 하나 할 텐데 일단 1번 문제를 선생님이 이렇게 드린 이유는 뭐냐면 요게 지금 2022학년도 2학년 6월 모의평가 문제, 그 모의고사 문제인데 EBS 기준으로 봤을 때 요 1번 문제,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 31번 문제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오답률 4위였어요. 그러니까 오답률 대충 퍼센트로 따지면 틀린 사람들이 거의 한 56.8%? 그러니까 43%만 맞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만큼 요 문제를 한 절반 이상, 한 58명, 그러니까 100명 중에 58명은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많이 틀렸을까? 고전소설의 문제는 늘상 중요한 게 뻔해요. 여러분, 고전소설 문제는 현대소설도 물론 그렇긴 하지만 특히 고전소설은 사실 확인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현대소설은 좀 잘 읽히잖아요. 근데 고전소설은 잘 읽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현대에 잘 쓰이지 않는 용어들도 많이 있고 등장인물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알고 보면 그 같은 인물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인수가 예를 들어서 교사가 됐다가 그 다음 좀 이따 직업을 바꿔서 예를 들면 뭐 판사가 돼요. 그러면 좀 이따가 뭐 인수 얘기하다가 인수란 이름은 사라지고 어떤 교사가, 그럼 교사가 누구예요? 인수 말고 교사가 있나? 그게 아니라 인수가 교사가 된 거예요. 좀 이따가 판사가 막 뭘 또 어떤 일을 해요. 그러면 판사도 등장하나 보다. 그게 아니라 인수가 판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수, 교사, 판사는 다 같은 인물인 건데 직책으로 부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전소설의 핵심은 누가 누구랑 어떤 관계에 있는지. 특히 1번 보세요. 항록, 다음 맹호원, 중행달, 성운, 순경. 그럼 요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인가 봐요. 근데 아마도 예상컨대 우리 보기에서 복수의 영웅이 등장한다고 했으니 쟤네들은 복수의 영웅일 가능성이 좀 있어요. 아니면 적일 수도 있겠죠. 나쁜 사람일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순경과 함께 적진 근처에 매복해 있다가 불을 보고 적을 공격했다. 그럼 약간 팁을 드리면 선생님들이 문제를 출제하시거나 모의고사에서 출제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자, 순경과 함께 매복했죠. 그러면 어떻게 낼 수 있냐면 순경이 아닌 다른 사람과, 그러니까 실제로는 맹호원과 매복해 있는데 순경과 함께 매복했다라고 낼 수 있다는 거죠. 요거는 여러분이 글을 읽을 때 누구랑 함께 뭐 했는지 제대로 읽지 않으시면 틀릴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도 군대를 이끌고 농림산으로 달려와 천자와 그 가루를 사로잡았다. 그러면 맹호원이 농림산, 장소가 또 중요해요. 왜냐하면 농림산에서 잡은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산에서 잡은 건지도 있으니까 장소 나올 때도 이렇게 줄을 쳐가면서 체크를 하시는 게 좀 중요하죠. 그다음 세 번째, 중행달은 성운과 다시 맞붙고 싶다는 내용을 담은 격서를 장안으로 보냈다. 그러면 장안으로 보낸 게 맞는지 다른 곳으로 보낸 건 아닌지 그리고 성운과 다시 맞붙고 싶다고 했는데 사실은 겁먹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선생님이 이제 해설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좀 자세하게 풀고 있지만 실제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에는 요것들을 막 꼼꼼하게 다 읽으면 체크하는 게 아니라 읽으면서 사람 이름 동그라미 치면서 본문 읽을 때요. 사람 이름 동그라미 치고 장소 나올 때 이렇게 체크해 가시면서 읽으시면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음 네 번째, 성우는 순경에게 적병의 옷을 입히고 진문 밖에 세워 군사가 좌우에서 옹이하게 하였다. 그러면 순경에게 적병의 옷을 입혔으니까 혹시 순경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옷을 입힌 건 아닌가도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다섯 번째, 순경은 성운이 중행달과 싸우다가 달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사실은 알았을 수도 있겠고 알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꼼꼼하게 읽지 않으면 고전소설 공부하는 게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올림포스 교재에도 고전소설이 4편이 있지만 사실 우리 교과서에도 고전소설도 있고 현대소설들도 있을 수 있죠. 현대소설은 확실하게 있죠. 고전소설은 이제 가전체험나 공방전 이런 것도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읽을 때 좀 꼼꼼하게 누가 누구랑 어떤 관계에 있고 어디 갔었는지를 줄 쳐가면서 읽지 않으시면 물론 줄 안 쳐도 해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친구들은 아마 머릿속에 잘 남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본문 읽을 때 꼭 체킹을 해가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이제 인물관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할 건데요. 소설의 가장 기본은 인물이죠. 그래서 이 글의 어떤 전체적인 줄거리 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는 문제 풀 땐 여러분 요거를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공부라는 순간이니까 선생님이 간략적으로 좀 대략적으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요 이야기의 시작은 진공필이라는 사람부터 시작해요. 자, 진공필이 누구냐면 주인공인 진성운의 아버지예요. 근데 진공필이 좀 똑똑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열심히 이제 좀 나라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2부 상서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상서라는 직책을 가지고 이제 어느 나라였지? 그 다른 나라로 이제 사신으로 가게 돼요. 근데 가는 도중에 누굴 만나냐면 한 소저가 울고 있어요. 그 여자가 누구냐면 임소저란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임소저한테 왜 우냐고 물어보게 되거든요. 그랬더니 임소저가 자기 아버지가 누구냐면 임소저의 아버지가 임진사라는 사람인데 진사도 직책 이름이에요. 그래서 임진사 자기 아버지가 5,000냥을 빌렸어요. 그런데 그 5,000냥을 지금 현재 갚지 못하고 있는 상태야. 더 언제까지 갚지 못하면 이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근데 이제 진공필은 이 안타까운 처지를 보고 또 소저가 울고 있고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가진 돈이 많진 않지만 내가 당신에게 10,000냥을 드리겠소. 그러니 5,000냥으로는 빚을 갚고 나머지 5,000냥으로는 잘 생활해 보도록 하시오라고 되게 후하게 마음을 베풀게 돼요. 그러니까 임소저가 어떻게 저한테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은인의 이름이라 좀 알려주세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름을 알려주고 이제 사신으로 또 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임진사가 이제 물어보니까 임소저가 이러이런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 그래서 이제 임진사는 굉장히 진공필한테 고마움을 느끼게 되겠죠. 어쨌든 지금 진공필은 이제 이 길을 떠나서 사신으로 가게 되는 모습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런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되게 복잡한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이 진공필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신으로 가는 도중에 여러 가지 기이한 일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위기에 처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임소저의 이제 그 가족이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막 신선이 돼 있고, 막 신비한 어떤 그 직책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임소저의 엄마였던 사람이 지금 여기 없는데 엄마가 이제 막 신선이 돼 있고, 그 엄마였던 사람이 내가 사실은 일찍 죽어서 내 딸을 돌보지 못했는데 내 딸에게 이렇게 고마움을 행사하다니 너무너무 고맙다 막 이러면서 진공필이 사실은 이제 어떤 소원이 있었냐면 좋은 아들을 좀 낳고 싶다. 좋은 자식을 낳고 싶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어떤 약을 받기도 하고, 근데 이 약이라는 게 좋은 아들을 낳게 되고 똑똑한 아이를 낳을 수 있지만 일찍 죽을 운명이다. 이제 그런 약을 받았어. 그러니까 부작용이 있는 약을 받은 거죠. 근데 이제 이 임소재의 엄마가 나 그 약의 치료법 아는데 이러면서 그걸 치료할 수 있게 해주고, 결국은 이제 이 진공필이 아주 뛰어난 아이들을 낳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약을 또 받아서 돌아올 수 있게 결국은 선행을 베푸니까 선행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랬다가 돌아와서 이제 임소저를 사실은 이 동네에 어떤 사람이 임소저를 이제 차지하려고 이제 억지로 얘를 취하려고 한 상황 속에서 진공필이 마침 도착을 해갖고 임소저를 구출을 하게 되고 함께 이제 도망을 간 후에 그 나쁜 놈의 이제 이 마을의 어떤 원님 같은 사람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이제 고발을 하게 되고 결국 임소저를 강제 취하려고 했던 사람 이제 벌을 받게 돼요. 어쨌든 둘이 이제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하게 된 거고요. 요 사이에서 이제 2명의 아이가 태어났는데 한 명이 진성이라고 하는 딸이 먼저 태어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태어난 게 오늘의 주인공인 진성훈이라는 애가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아까 그 약을 먹고 태어났으니까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 그래서 똑똑하기도 한데다가 굉장히 재주까지 뛰어난. 보통 이제 이렇게 주인공들의 특징을 재주가 많고 아름답다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제자가행형의 인물이라고 늘상 말씀드리고 있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진성훈이라는 애가 진성이란 애를 이제 이 동네에 형부시랑이라는 어떤 남자가 형부시랑이라는 나쁜 놈이 있어요. 이 형부시랑이 이 진성이를 강제로 이제 조금 취하고 싶은 거야. 자기의 후처로. 그래서 진성이가 그게 싫어서 이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래서 성이는 이렇게 도망을 가서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남도독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는데 그 남도독 집에 누가 사냐면 남소저라고 하는 여자가 살아요. 그래서 이 진성이가 마침 여자인데 여기도 남소저 여자잖아요. 그래서 이 둘이 이렇게 해서 이제 친구가 되어서 함께 지내게 되죠. 이제 진성이는 집에서 이제 도망가서 이렇게 살게 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여기 있는 진성훈도 사실은 이제 아버지가 사실은 이제 나쁜 일을 당해요.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어떤 착한 사람들이 있으면 꼭 괴롭히는 나쁜 인간이 하나 있잖아요. 여기에 희대의 간신배가 누구냐면 유경만이라는 나쁜 놈이 하나 있어요. 어디다 적을까? 여기다 적을까요? 유경만이라고 하는 희대의 간신배가 하나 있는데 이 간신배가 이 진공필을 모함을 하게 돼서 이 진공필이 모함당해서 귀양을 가게 되죠. 그래서 이 진성훈이 진공필을 찾아가던 중에 열심히 이제 찾아가던 중에 누굴 만나게 되냐면 첫 번째 남순경이라는 애를 만나게 되는데 이 남순경이 누구냐? 남도동네 집안에 있는 여기 집안에 있는 남순경이라는 애를 만나게 되어서 여기는 이 진성훈이 이 남순경과 이제 친구 사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진성훈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버지를 또 이제 간 도중에 중간에 윤승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일로 와서 얘가 지금 윤호원이라는 애와 친구가 되는데 이제 우리 책에서는 이제 호원이 나오고 그다음에 순경이라는 이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윤호원과 친구가 되는데 윤호원의 아버지가 윤승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윤승지 밑에는 윤호원이라는 애도 있지만 윤호원의 큰 누이였던 윤형옥이라는 여기 이제 큰 누나가 되겠죠. 큰 누이가 되고 그다음에 또 작은 누이도 또 한 명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관계 속에 있는데 여기 있는 이 진성훈이 윤호원과 친구가 되면서 사실은 윤승지가 진성훈을 보니까 되게 애가 괜찮거든. 그래서 이 진성훈도 여기는 형옥하고 또 마음이 통해갖고 여기는 진성훈이 윤형옥하고 이 여자하고 진성훈이 서로 이렇게 해서 서로 혼약을 맺기로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의 누나와 이제 좀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어떤 첫사랑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황에 있다가 또 진성훈에게 또 하나의 친구가 여러분 그 책에도 나와 있는 그 항록이라는 친구. 이제 이런 친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저기 있는 유경만이 또 누굴 모함하냐면 여기 있는 남도독을 또 이렇게 해서 모함을 하게 돼요. 이 나쁜 놈이. 그래서 남도독이 모함당해서 사실은 안 좋은 선택을 해요. 남도독 부부가 자결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남도독 부부가 자결을 하게 되고 결국은 남소조와 남순경만 남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윤승지 역시도 유경만이 이렇게 와서 여기도 또 모함을 하게 돼요. 결국은 진성훈의 친구였던 두 사람과 진성훈의 집안, 이 세 집안을 저 유경만이란 나쁜 놈이 다 모함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그래서 대충 이러한 내용도 이제 뒤집어 섞여 있긴 한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진성훈과 남순경과 항록과 윤호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요놈들 있죠, 얘네들이 지금 그러니까 진성훈 1번, 그다음에 순경 2번, 항록 3번, 윤호원 4번. 요 1, 2, 3, 4번의 인물들이 서로 이제 친구가 되어서 이들이 이제 아까 말했던 그 복수의 영웅들이라 생각하시면 아마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진성훈이 찾으러 가다가 나중에 꿈에 엄마랑 뭐 외할머니가 나타나서 외할아버지였구나. 외할아버지 나타나서 도사 만나서 이제 무예를 익히게 되고 이 유경만이라는 애가 다 모함해서 막 죽이고 막 쫓아내고 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연나라가 쳐들어와서 지금 이 나라는 명나라거든요. 명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되자 이 유경만이 그 연나라에 싹 붙어갖고 이제 황제를 위협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들이 힘을 합해서 이 나쁜 놈들을 몰아내고 나중에 이 진성훈이 영웅이니까 다 몰아내고 나니까 황제가 진성훈은 자기의 부마, 공주의 남편으로 삼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자기는 사랑하는 여자가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오케이, 공주도 네 부인으로 갖고
형욱이도 네 부인을 맞이해서 두 명의 부인 맞이하면 되지 않겠어? 라고 해갖고 결국 진성우는 여기는 윤영옥과 공주와 두 명의 부인을 두게 되고요. 그다음 여기는 남순경 있잖아요. 어디 갔지? 여기 남순경. 남순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는 진성이가 남소재의 친구라고 얘기했잖아. 그 와중에 순경이 얘하고 또 눈이 맞게 돼요. 그래서 남순경은 진성이와 결혼을 하게 되고 이 남순경이 여기만 결혼하냐? 그게 아니라 여기는 윤호원의 작은 누이 있잖아요. 여기하고도 또 결혼을 해요. 그래서 남순경이 여기는 진성이도 좋아하게 되고 여기는 이렇게 작은 누이하고도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순경도 두 명의 부인을 두게 되는 거죠. 둘 다 친구의 어떤 누나, 친구의 누이들하고 결혼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항록이란 또 친구 있잖아요. 이 항록이란 친구는 아까 말했던 이 남순경의 누이였던 이 남소저, 아마 남소저인 것 같은데 항록이란 남소저 이렇게 또 약간 썸이 생겨서 이렇게 또 좋아하게 되는. 책에서는 선생님이 알기로는 순경의 누이라고 나오는데 순경의 누이가 아마 남소저가 아닐까라고 좀 짐작해 볼 수 있어서 또 이렇게 또 맺어지기도 하고. 유일하게 지금 윤호원만 어디랑 맺어지는 데가 없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전체 주거를, 그러니까 전체 책을 다 읽어보지 못했고 전문이라고 하는 거 좀 찾아봐서 여기저기 좀 읽어봐서 대략적으로 설명하자면 이제 이러한 인간관계가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얽혀있긴 하지만 뭐 사랑, 누구랑 결혼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친구 요 네 명이 요 안에 등장하는 이제 얽히고 설킨 어찌 보면 공동의 적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하나 친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우리 본문의 이야기는 이제 이 친구들이 어떠한 일들을 벌이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되게 복잡한 이야기고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인데 재밌는 건 이게 2022학년도 2학년 6월 모의고사 문제였잖아요. 근데 같은 해 그 다음 달인 7월 달에는 고3 모의고사에도 또 출제가 됐어요. 물론 이 책과는 다른 부분에, 그러니까 요 진성우전의 또 다른 부분이 그 다음 달 2022학년도 7월 고3 모의고사에도 출제가 됐었다라는 거. 그래서 한 해에 고2와 고3에 둘 다 출제가 된 작품이라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이제 작품의 핵심 포인트 잡을 건데, 선생님 요거는 항상 선생님이 잡아놓은 거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 작품을 볼 때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보면 좋은가에 대해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지금부터 잘 보시고 이걸 읽으면서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읽으면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없겠구나. 시험 공부할 때도 이런 것들을 보면 되겠구나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보죠. 첫 번째, 주동인물의 계책이 1, 2, 두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요 안에 주동인물은 당연히 아마 진성훈이 될 것이고 이 진성훈이 어떠한 계책들을 벌이고 있는가. 여러분 책에서는 아마 A와 B로 있을 거니까 거기 보면 되고요. 두 번째, 현실적 기지가 나타나는 부분은 어디고 전기적 능력은 어디에서 볼 수 있는가. 아마 보기하고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세 번째, 서술자의 개입이 나타난 고전소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서술자의 개입, 편집적 논평이 있잖아요. 그 부분 언니 찾아보도록 하고요. 네 번째, 인물 간의 관계하고 공간, 아까 내가 사실 확인 문제할 때 얘기했었어요. 다섯 번째, 영웅의 과업과 세계의 질서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여기가 1번, 2번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1번, 2번이라고 써 있는 거니까 체크하시고 이제 요걸 토대로 해서 본문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자, 본문 내용은 어렵지 않으니까 함께 선생님이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자, 중력줄거리 꼼꼼하게 읽으시라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중력줄거리는 다음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전 정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잘 읽어보세요. 자, 중력줄거리 명나라의 진성우는 순경, 호원, 항록. 그러면 이 네 사람이 뭐라는 걸 알 수 있냐면 이 작품 속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 다수의 영웅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정확히 말하면 복수의 영웅이란 말을 쓸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다수의 영웅이자 복수의 영웅이라 볼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진성우는 이 작품 속에서 주인공이니까 이 사람이 아마 주동인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들이 연을 맺고 문무의 재주를 익힌다. 적군이 침략하여 천자가 동간으로 피란하자. 자, 옛날 고전소설 속에서 천자가 위기에 처하면 그것은 곧 나라가 위기에 처했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나라가 위기에 처했다는 것들, 국가의 위기가 왔다는 뜻이죠. 자, 영웅의 입장에서 두고 볼 수 없죠. 그죠? 여러분, 요거 하나 아셔야 돼요. 영웅들의 과업이라는 게 있어요. 영웅소설에서의 특징은 영웅들의 가정이 깨지고 국가가 항상 위험에 처해요. 그래서 영웅의 과업은 크게 1번, 가정이 해체가 되고요. 다음 두 번째로는 국가의 위기가 찾아와요. 그럼 영웅의 과업은 뭐 하는 거냐면 이 가정의 해체를 극복하고 다시 가정이 재결합을 할 수 있도록 영웅이
노력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국가의 위기가 있으니까 이 국가의 위기를 뭐라고 할까? 위기를 제압한다고 해야 될까요? 이걸 잘 극복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간신배를 몰아내고 왕을 구출한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겠죠. 자,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서 국가의 위기라고 하는 것들 이제 영웅의 과업이 생겼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성우는 적을 무찌르고 천자를 구하여 대원수가 된다. 구했네요. 자, 이게 다른 영웅 소설과 차이점이 뭐냐면 천자를 구했는데 또다시 위험. 그러니까 이 위기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다시 또 찾아와요. 그리고 이 대원수가 된 것이 바로 진성훈이니까 아마 앞으로 글을 읽다가 원수 나오면 누구예요? 진성훈이라 생각하고 읽어야겠죠. 그러나 금인국 장수 중행달과 맹원이 쳐들어와. 쳐들어온 애들이니까 얘네들이 바로 이 작품에서의 반동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천자와 그 가족은 다시 위험에 처하게 된다. 그럼 지금부터는 중행달과 맹원이 쳐들어와서 천자와 가족이 위험에 처한 이야기를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됐죠? 가볼게요. 자, 원수가 생각하기를 누구라고요? 당연히 그렇죠. 진성훈 얘기하는 거죠. 원수가 생각하기를 중행달은 천하 명장이라 조용히 잡지 못할 것이니 다른 술법으로 잡으리라고 하였다. 되게 자신만만해하지 않아요. 그죠? 지금 이 말을 통해서 이 원수라고 하는 원수라고 하는 진성훈의 어떤 성격을 파악해 보자면 굉장히 어떤 성격임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신중한 성격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신중한 성격을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좀 독특한 건 일반적으로 적군을 칭찬하는 법은 없거든요. 근데 이 소설은 적군을 인정해요. 칭찬하고 뛰어난 애이 분명해. 그러니까 뭔가 신중한 계략이 필요하겠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하여 밤이 깊은 후에 원수는 진성훈이요. 갑옷과 투구를 벗어놓고 요게 이제 군인의 복장이잖아요. 정확히 하면 여기서는 장수의 복장일 텐데 초이가 풀로 만든 옷이에요. 그럼 초이를 입고 갈건을 쓰고 청려장은 저 장자가 지팡이 장자거든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짚고 풀로 만든 옷을 입고 약간 좀 야인처럼 입었으니까 사실 이 입장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산신령의 복장이에요. 이 뒷장에 보게 되면 이 뒤에 보게 되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복장은 전쟁과 전혀 관계없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게 전쟁과 관련 없는 복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얘기는 다른 복장으로 위장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장군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 위장술을 펼친 채 아마 가서 뭔가 좀 계략을 꾸미려고 하는 것 같죠. 자, 이때 중행달에 잠이 들어. 그러니까 중행달 침소, 그러니까 적군의 침소에 몰래 간 거예요. 굉장히 용감한 행동이죠. 적군의 침소에 가서 자기가 잡힐 수도 있을 텐데, 그죠? 가갖고 잠이 깊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그 곁에 앉아 행달을 깨웠어요. 그러니까 적의 장수를 지금 깨운 상황이라 볼 수 있겠죠. 행달이 놀라 일어나자 천연이란 말 여러분 요게 모의고사라고 하면 당연히 옆에다가 뜻을 줄 거예요. 그런데 학교 시험 같은 데서 이거 시험범위 출제하게 되면 공부를 했다는 전제를 깔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수가 있으니까 혼자 해석하면서 무슨 말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셔야 돼요. 이게 태연하게 이렇게 여러분 해석하시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쉬운 말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잘 안 보일 것 같다. 태연하게라고 쓴 거예요. 이렇게 뺄까요? 태연하게. 잘 보이시나요? 약간 좀 빛 반사가 돼서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여기가 약간 좀 물기가 있어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우면 좀 보일까? 보이겠다. 그렇죠? 태연하게. 그러니까 태연하게 뭐 능청스럽게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여기도 좀 약간 빛 반사가 돼서 지워야겠다. 잘 보이죠? 오케이. 자, 위로와 말하기를. 자, A 파트네요. A와 B에 대한 문제가 있을 거니까 잘 읽으셔야 돼요. 자, 그대는 놀라지 말지어다. 여러분, 그대가 누구예요? 당연히 지금 누굴 찾아왔죠? 행달 찾아왔죠. 그럼 여기서는 당연히 중행달 얘기하는 거겠죠. 행달. 그대는 놀라지 말지어다. 나는 금인국 백화산의 신령이라.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현재 진성훈이면서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게 부분이 지금 현재 자신의 뭘 숨기고 있는 거죠? 정체를 숨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체를 숨기고 자기가 신령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드디어 이 진성훈에 뭐가 들어가는 거구나? 진성훈의 계략이 들어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신령 행세를 하면서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내가 너를 도와주러 왔다라고 조력자 행세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자, 세상을 둘러보니 중국이 어진 천자를 얻지 못해서 백성이 도탄 중에 들었다. 그러니까 지금 천자가 문제가 있더라. 하늘이 노하시어 장군이 누구예요? 장군이 행달이죠, 그죠? 그대.
야, 너로 하여금 천하를 평정하게 했다. 하늘이 지금 널 돕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얘 입장에서 이제 기분이 좋겠죠. 그러나 대명대원수 진성우는 천하의 명장이라 자기가 자기 입으로 자기를 얘기하네요. 그죠? 그대가 조용히 잡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기 저편에 있는 진성훈이 뛰어난 놈이야. 사실은 여러분 요 책, 여러분은 이 본문 보겠지만 요 앞부분에 이미 진행자리 스스로 머릿속에 생각을 해요. 진성훈은 워낙 뛰어난 놈이라 잡기 힘드니까 계략으로 잡아야겠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진성훈도 어쩌면 서로를 약간 좀 라이벌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성훈도 뛰어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입으로 자기 이제 입에 얼굴에 금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용히 잡지 못할 것이다. 내일 아침에 태풍이 일어날 것이니 장군은 배를 낱낱이 육지로 흩어놓으라. 바람이 일어나면 배가 풍비박산할 것이니 모든 배를 한데 잡아매도록 해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내일 아침에 태풍이 올 거야. 이게 신호겠죠. 이러한 신호가 있으면 장군이 배를 흩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때 배가 박살날 수 있으니까 배를 모아봐라. 옛날 이렇게 배를 모으면 문제가 뭐냐면 한쪽에 불이 붙으면 불이 옆으로 이렇게 번지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묶어놓는 게 화공에는 별로 좋지 않은 방법 중 하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만약에 배를 모았는데 불을 질러버리면 끝나는 건데 이거에서 지금 얘가 자기 산신령처럼 나왔으니까 여기는 중행달은 그걸까지 생각을 못했을 것 같긴 해요. 자, 그러면 이 A 파트는 뭐냐면 사실은 일종의 성운이 계략을 짜고 있는 건데 이러한 얘기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 지금 현재까지는 자기가 산신령 행세를 하고 왔지만 되게 신비하게 나타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A는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현실적인 기지 첫 번째 파트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아까 보기에서 봤던 현실적인 기지, 요게 그러니까 여기 요 A 파트는 뭔가 비현실적인 내용은 없고 현실적으로 자기가 계략을 짜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이렇게 얘기한 후에 그러니까 요건 일종의 지금 현재 이 진성훈이 위장술책을 펼친 거잖아요. 거짓말로 이렇게 꾸며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밑에 보니까 하고는 몸을 날려 공중으로 솟아오르며 사라졌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대박시제 신기하게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요 얘기만 했으면 좀 못 믿을 수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뿅 하고 사라지니까 뭐야? 아니 이런 진짜 산신령이었잖아. 그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좀 신기하지만 전기적인 능력을 살짝 선보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진성훈이 머리를 잘 쓴 거죠. 현실적인 내용을 얘기한 후에 전기적인 능력을 발휘하니까 여기 있는 중행달은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자, 여기서는 전기성을 볼 수 있었어요. 이에 중행달이 크게 기뻐하며 말하기를 귀신이 날 돕는구나. 보통 고전소설은 사자성어 많이 나오니까 귀신이 날 돕는다는 얘기는 하늘이 날 돕는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거 우리가 사자성어로 천우신조란 말을 쓰죠. 하늘이 날 돕는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무슨 염려가 있겠느냐 하고는 그 말대로 배를 낱낱이 한데 잡아 메었다. 아까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배를 한번 이렇게 묶어내라고 했으니까 잘 묶어놓은 것 같아요. 계속 가보죠. 원수가 본진에 돌아가. 당연히 원수는 다시 누구예요? 진성훈 얘기하는 거죠. 진성훈이 본진에 돌아가 제장. 이런 말도 여러분 좀 알아둘까요? 여러 장수란 뜻이에요. 항상 이런 고전 소설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에요. 여러 장수들과 의논하기를 적진이 분명히 배를 난 데 잡아맬 것이니 자기가 얘기하고 왔으니까 제장은 적진의 사면에서 불을 준비하고 있다가 우리 아까 예상했던 게 맞네. 배를 모은 다음에 불 지르려고 하는 건가 봐요. 방포일성 큰 소리에 들어가 배에 불을 질러라 하고 순경과 항록에게 우리 아까 있던 같은 영들 순경과 항록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순경과 항록이 배에 불을 놓기 약속을 했나 봐요. 정병 5천씩 거느리고 적진 좌우에 매복하였다가 불이 일어남을 보고 그럼 일단 이게 신호가 되니까 불을 붙이는 얘기인 거죠. 그럼 현재 순경하고 항록이라는 사람이 지금 현재 불을 붙이기로 지금 한 것 같아요. 넘어가죠. 너와 철하고는 때를 기다렸다. 천우신조 우리 아까 했던 거 기억하시고요. 밤이 밝아오자 지금 시간이 흘렀다는 얘기죠. 원수가 장대에 올라 진풍경을 외우니 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모의고사에서라면 이건 당연히 뜻을 줄 건데 이건 지금 현재 여러분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니까 공부했다는 전제하에 볼 거라서 진풍경이 일종의 주문이에요. 여러분 주문. 여러분 책에 아마 뜻이 바람을 일으키는 경전이라고 나올 텐데 그 경전에 주문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풍자, 바람 풍자잖아. 그래서 바람을 일으키는 주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런 바람 일으키는 주문, 옴니 바람 불어라 이렇게 해서 주문 외우니까
난데없는 바람이 서북에서 확 일어나면서 먼지가 자욱해. 비현실적이네. 요거 비현실적인. 무슨 성이죠? 전기성에 대한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고전소설의 특징상 전기성에도 드러나고 있어요. 자, 중행되는 바람이 일어남을 보고, 야, 이게 우리 아까 얘기했던 그 신호잖아. 보고 즐겨 말하기를 어젯밤 신령이 말이 옳구나 하고 즐거워하기 시작해요. 뜻밖의 불이 일어나더니 배가 모두 불탔다. 망했네요. 그죠? 여기까지 기분 좋았죠. 아, 드디어 신령이 나를 도와준 그때가 왔구나. 근데 갑자기 배를 모아놨더니 불이 타기 시작을 해요. 자, 배를 한 곳에 잡아 메었으니 따로 떨어질 수도 없었고, 모진 바람이 급하게 부니까 불꽃을 잡을 길도 없고, 불은 한번 붙었고 바람이 부니까 더 불이 잘 옮겨 붙으니까 망한 거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죠? 자, 요게 기억에 관한 건데 아마 사자성어 문제 푸는 건 있을 것 같아요. 사자성어 중에 요거는 진퇴양난, 자가당착, 이심전심, 다다익선, 기사회생이 있는데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 우리 뭐라고 하죠? 나가지도 돌아오지도 못한다. 우리가 진퇴양난이란 말을 쓰죠. 사실 비슷한 말 중에 뭐도 있냐면 진퇴유곡이란 말도 있어요. 그리고 얘랑 비슷한 말 중에 사면초가 어찌어찌 할 수 없는 상황, 뭐 이런 말들을 쓸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이 진퇴양난은 전쟁 속에서 이도저도 못하는 것들을 보통 얘기할 때 쓰는 말이고, 이 진퇴유곡은 어떤 정치적이나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을 얘기할 때 쓰는 거라서 이 상황이 제일 어울리는 건 아마도 이 진퇴양난이 제일 어울리긴 할 건데, 의미상으로 보자면 이도저도 못한 것들은 세 개가 다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다음 그 와중에 3회에서 순경과 항로, 우리 아까 순경과 항로 불 붙이기로 했잖아요. 군사를 급히 몰아쳤고, 그러니까 불 붙이고, 아까 얘네들한테 불이 일어남을 보고, 얘네 불 붙이라고 한 게 아니었구나, 참. 불을 붙이지 말고 얘네들이 와서 매우 쳐라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쳐라는 명령을 받고 와서 이제 급히 몰아치니까 고각, 나팔이에요. 나팔과 함성이 천지를 진동하고, 넘어가요. 바람소리 또한 천지를 진동했다. 얘들아, 사람들이 와, 다 죽여라 하면 천지가 막 우르릉 꽝꽝 진동하나? 말이 안 되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전소설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일종의 좀 과장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마어마했다 이런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렇게 뜻하지 않은 못한 화를 만나자 장수와 장졸이 각각 도망하다가 서로 밟혀 죽는 것이 부지기수로 만여 명이 되었다. 엉망진창이 되고 있네요. 이런 걸 우리가 사자성어로 아비규환이라는 말 쓰기도 하겠네요. 아비규환, 엉망진창, 뭐 혼란 중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중행달이 수백만 군사를 강 가운데서 잃고 탄식하며 도망하여 농림산. 나왔네. 중행달이 도망한 것이 농림산이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요. 원수가 적국을 파하고 무찌르고 승종을 울리며 동관성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 진성훈이 적을 물리치다며 간 곳은 동관성이에요. 모든 신하와 천자가 원수의 손을 잡고 못내 칭찬하니 여러 충신 등이 다 태평가를 부르며 천자께서도 대장수라 외쳤다. 원수가 군사를 거느리고 천자와 백관과 더불어 장안에 도달했다. 그러면 동관성에 들어간 후에 장안까지 갔네요. 지금 현재요. 이때 금인국 장수 맹호원, 얘도 아까 나쁜 놈이었잖아요. 맹호원과 여기 있는 중행달이 같은 편이었던 것 같아요. 자, 얘는 이제 끝났고요. 한 놈 끝났어. 두 번째 놈이요. 맹호원이 10만 대병 거느리고 농림산으로 급하게 달려왔네요. 얘 아까 농림산 갔는데, 그치? 근데 얘가 왜 갔냐면 요 앞에 여러분 지금 여기 앞에 우리 본문에 안 나와 있지만 사실은 이 맹호원과 중행달이 어떤 상이냐면 거기 있는 그 농림산에 가서 농림산에 숨어있는 그 천자의 가족들을 사로잡으라는 명령을 받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농림산을 급하게 간 이유가 뭐냐면 포로를 잡기 위해서 가는 중이에요. 그 포로가 누구냐면 저기 써있네. 황후와 태자와 공주 세 자매가 농림산에 지금 피란화인 상태거든. 그러니까 얘네가 왜 급하게 달려왔어? 급한 일이 있겠죠. 그 급한 일이 뭐예요? 쟤네를 포로 잡으려고요. 그래서 와 있었는데 불의의 맹호원, 맹호원이 나타나 군사로 농림산을 둘러쌌어요. 포위당했네요. 그리고는 황후와 태자와 공주 세 자매를 데려다가 진중에 두었다. 결국은 이들을 포로로 잡은 상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포로로 사로잡힌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중행달이 대군을 패하고 농림산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둘이 합쳤네요. 맹호원은 포로를 사로잡았고 중행달은 여기로 들어왔어요. 구분하셔야 돼요. 맹호원은 여기에 와서 이 포로들을 사로잡은 사람인 거고 여기는 중행달은 패하고 돌아온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는 같이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자, 맹호원이 황후, 태자, 공주 세 자매를 데려다가 군중에 두니 중행달의 말하기를 이제 천자가 항복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왜요? 우리가 포로를 잡고 있으니까. 그건 결국
이렇게 천자가 항복하는 게 내 목표란 얘기잖아. 요게 지금 중행달과 맹원의 목표. 우리 아까 보기에 따르면 이 영웅들이 얘네들을 제압하고 싶은 건 얘네가 세계 질서를 깼기 때문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요 말이 바로 이 나쁜 놈들이 영웅들이 지키고자 하는 이 세계 질서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인 거지. 그래서 얘네들을 무찌르고 세계 질서를 회복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죠? 자, 하고 동간에 들어가 군사를 운거하게 하였다. 머무르겠다는 뜻이에요. 성중에 지하 감옥을 만들어서 포로를 갖고 격서. 격서가 뭐냐면 적군을 꾸짖는 글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예인놈들 항복해라!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것 같아. 만일 천자가 항복하지 아니하면 황후, 태자, 공주, 세자매를 죽이리라! 하기에 천자가 격서를 보시고 크게 근심했대요. 항상 이런 거 나오면 천자가 되게 막 그 유약하게 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천자가 되게 뭔가 좀 강단 있고 되게 씩씩하고 이런 것보다는 어쩌지? 나라 망했는데 어쩌지?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보호받고 사니까. 항상 그럴 때마다 밑에 장수에 나타나서 제가 뭔가 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가보죠. 이 일을 어찌할까 하시니 진성훈이 대답하기를 폐하는 너무 근심 마십시오. 소장이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보겠습니다. 굉장히 용맹한 태도를 보이네요. 용맹함과 더불어서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만만하다라고 써 있지는 않지만 그런 태도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용맹함과 자신만만함을 이 사람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니까 이러한 성격들을 직접 제시한 건 아니라 볼 수 있겠고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성훈이 정병 100만을 거느리고 순경과 호원과 항로 하나 둘 셋 넷 영웅들이죠. 데리고 농림산으로 갔어요. 여기 다 뭉쳐 있으니까 성 밖에 진을 치고 2, 3임을 유진, 진을 유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군대를 머무르게 했다. 중행달이 종시 나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가서 나와야 뭔가 싸울 텐데 안 나오는 거예요. 계략이 필요하겠죠. 성훈이 순경에게 그대가 접전하되 만일 저기 성문을 열고 나오면 내가 군사를 거느리고 싸우다가 달아날 것이니 또 한 번 계책을 비우기 시작하네. 그때 재빨리 성에 들어가 황후와 태자와 공주 세자매를 밀시고 그러니까 내가 유인할 테니까 그 사이에 구해오라는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내가 군사를 거느리고 싸우다 달아난다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게 또 하나 이제 성운의 두 번째 계책이 되는 것 같아. 근데 어떻게 이제 이것들을 싸우다가 달아날 것인지가 궁금하잖아. 그게 여기 나타나죠. 급히 나오도록 하라 하고 군사 대 6명에게 적병의 옷을 갑자기 군사 6명에게 적의 옷을 입혔어. 그러면 적의 옷을 입혔다는 얘기는 뭐처럼 보이겠다는 얘기지? 적의 사람처럼 보이게 하려는, 그렇죠? 보이게 하려는. 그러니까 약간 뭔가 혼란을 주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자, 그래서 군사가 좌우에서 옹이하게 하였다. 그리고 성운이 성 위에 올라 외치어 말하기를. 자, B파트 나오네요. 적장은 나의 재주를 모르느냐? 야, 모르냐? 나 몰라! 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내가 얼마나 뛰어난 놈인지도 알지?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어젯밤에 내가 이미 너의 진중에 들어가서 황후와 태자와 공주 세 자매를 모셔다가 진문 밖에 계시게끔 했다. 조금 전에 진문밖, 여기 진문밖이 여기잖아. 진문밖 여긴데 진문 밖에 세우는 거는 우리 군사 대여섯 명인데 지금 현재 이 황후, 태자, 공주 세 자매 합치면 한 5명 정도 되잖아요. 5명, 대여섯 명 여기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다가 모셔놓았다? 그러니까 뭔지 알겠지. 지금 우리 군대에다가 적병이 옷을 입혀서 이들이 마치 황후, 태자, 공주 세 자매인 것처럼 꾸며놓은 거란 얘기죠. 왜냐면 멀리서 보면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이게 지금 얘가 생각하는 이 성운의 계책 두 번째인 거죠. 정확히 말하면 이런 계책은 현실에서 가능한 얘기잖아.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현실적인 기지. 아까 첫 번째 이어서 이번에 두 번째 파트라 볼 수 있겠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까는 자기 스스로를 위장했다면 이번에는 병사들을 위장시켜서 술책을 부리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A와의 차이점. A는 본인 스스로가 변장해서 위장을 해서 조력자인 척 했다면 이번에는 군사들을 위장시켜서 이제 공주와 황후와 이제 다른 사람인 척 했다라는 거죠. 자, 네가 이제는 성중에 1000년 있어도 쓸데없을 것이니 빨리 나와 승부를 겨루자. 그러니까 이미 구한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장수였다면 아마 감옥부터 확인해 봤을 것 같아. 근데 이걸 딱 보자마자
이 진성훈의 재주를 자기가 알고 있으니까, 뛰어난 걸 알고 있으니까 지레 겁을 먹고, 아이고 금인의 옷을 입은 사람 대여섯 명이 저기 있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아까 위장된 사람들이죠. 위장된 군사들 얘기하는 것 같고, 이걸 딱 보자마자 중행달이 이 녀석 재주가 정말 귀신 같구나. 아니 언제 벌써 이렇게 했대? 라고 지금 얘기를 하게 돼. 속았네? 그죠? 어리석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어찌 보면 진성훈이 워낙 뛰어나서 이러한 계책을 발휘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어느 상에 들어와서 벌써 구해낸 거야. 이런 망했네. 야 이제 싸우는 수밖에 없겠네라고 지금 생각을 하게 된 거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마침내 군사 제촉해서 열고 나와서 접전해요. 성훈이 군사를 몰아 크게 싸우다가 급히 도망했대. 졌나? 아까 뭐라 그랬죠? 내가 먼저 도망할 것이니. 요것도 일단 거짓 패배라고 볼 수 있겠네. 요거는 현재 계략의 일부죠. 그죠? 일부로 도망가는 거니까 계략의 일부라 볼 수 있어요. 자, 중행달의 승승장구 신나서 쫓아오는 거예요. 아까 중행달 그렇게 당해놓고 또 멍청하게, 그죠? 자, 쫓아온 말하기를 계속 접전하였으면 진성훈의 머리를 베었을 것이다. 야, 더 싸우자고. 싸우면 내가 너 이겼을걸? 막 얘기하는 거야. 하고 뒤쫓아왔다. 이때 순경과 항록과 호원 이 세 명이 숨어 있다가 군사를 거느리고 급히 성을 넘어가 보니 과연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죠. 순경이 급히 모시고 나와서 항록에게 군사 4천을 줘요. 그럼 순경과 호원은 남았겠네요. 준 다음 뭐라고 하냐면 황후와 태자와 공주 세자매를 모시고 장안으로 가라. 아까 장안에 누구 있죠? 천자가 아까 있었잖아요. 그죠? 하고 순경과 호원은 중행달을 쫓아 군사를 재촉했대요. 왜냐하면 이제 구하러 가야죠.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진성훈 도망가고 있고 중행달은 걔를 열심히 쫓아가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앞에 성훈 있고 중행달이 지금 쫓아가고 있고 그 뒤를 순경과 호원이 쫓게 된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둘이 양쪽에 덤벼버리면 샌드위치 될 텐데 큰일 났네. 자, 이때 성훈이 도망치를 멈췄네. 군사를 몰아 중행달 군사를 앞뒤로 앞에 그다음에 순경과 호원이니까 뒤 앞뒤로 몰아쳤네. 자, 이렇게 되니까 중행달은 포위되고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천하 명장들 이 어찌서 벗어나겠는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어? 이거 누가 얘기한 거죠? 진성훈이? 갑자기 막 싸우다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는가라고 얘기했을까? 대사가 없는 걸 보면 당연히 이 부분이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서술자의 개입이자 편집자적 논평. 그러니까 편집자적 논평이란 말은 서술자가 들어와서 평가를 내리는 거죠. 얘가 어떤 심리이다. 평가를 내려주는 거예요. 자, 그중에 순경과 호원이 장창난검으로 적진 중에 들어가 좌우를 치고 죽이니 중행단이 스스로 벗어날 길이 없을 줄 알고는 칼을 빼어 자결을 하게 되고 맹호원은 남은 군졸과 함께 항복했다. 결국은 얘들이 다 벌을 받게 되는 거네요. 와, 이거 우리 알고 있는 것 중에 이런 거 있죠. 나쁜 놈들은 벌을 받고 징악, 그죠? 권선징악에 해당하는 부분을 볼 수 있겠네요. 물론 정확히 말하면 징악에 해당하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나쁜 놈 벌 받았다. 요런 말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모든 것은 바른 곳으로 돌아간다. 사필규정이란 말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원수가 적장을 장대 아래 꿀리고 죄를 물은 후에 대군을 거느리고 승정국과 태평가를 부르며 돌아오니 천자가 남문 밖에 나와 원수를 맞아들이고 크게 칭찬하였다라고 하면서 우리 책의 본문은 끝나게 되네요. 됐죠, 여기까지 여러분? 뭐 되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지만 여러분 혼자 읽으면서 어떤 거 봐야 될지 모르겠다. 선생님이 지금 말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내용을 파악하시면 돼요. 누가 누구랑 뭐 했는지만.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봐야겠죠? 갑시다. 자, 진성훈의 영웅적 일대기를 노래한 작품이다. 결국 여러 명의 주인공이었지만 진성훈 전이니까 제목 그 주제에 해당하는 진성훈의 영웅적 일대기. 하지만 다수의 영웅들이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도 쓸 수 있을 거예요. 4명의 영웅들의 결연. 결연이라고 하는 것들은 인연을 맺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연과 위협의 성취라고 써도 주제가 될 수 있겠네요. EBS 교재에서 말하는 주제는 위에 쪽으로 돼 있을 거예요. 자, 특징. 전절작가 시점. 고전소설의 특징이죠. 1번은요. 2번. 다수의 영웅 등장. 아까 얘기했던 거고요. 3번째. 현실적 사건이 전개되는 것들이 주로 많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읽어보면 현실에서 있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 더 많아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기성도 일부 존재한다. 다음 4번째. 영웅의 과업을 달성했다. 뭐 했죠? 왕을 구했으니까 충을 실천한 거죠. 물론 아쉬운 건 우리 책에서는 이 효는 없어요. 근데 전체의 특징이 이렇다는 거니까 우리 책에는 효는 없다, 충은 있다라는 거. 전형적인 유교적 가치관. 그러니까 요 안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유교적 가치관을 노래하고 있다. 그게 뭔데? 임금에 대한 충과 부모에 대한 효.
마지막엔 결국 가정을 회복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재결합한다는 것들은 효인데 여기서는 일단은 왕에 대한 충성만 있기 때문에 우리 책에서는 이 효는 없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군담소설, 영소설 우리 책의 특징이죠. 다음 마지막 서술자의 개입이 어디선지 아까 설명 다 했었습니다. 됐죠? 자 이제 문제 풀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풀이 갑시다. 1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항록 우리 아까 봤던 거죠. 항록은 순경과 함께 적진군 근처에 매복해 있다가 불을 보고 적을 공격했다. 항록은 순경과 함께 우리 아까 이거 쳐라 이거죠. 1번 맞네? 밥이 1번 나와버렸네 벌써? 어머 2번 맹호원은 군대를 이끌고 농림상을 달려와 천자가 그 가족을 사로잡았다. 맹호원이 군대를 이끌고 농림상을 달려왔죠. 그 다음에 사로잡았죠. 맞잖아요. 선생님 답이 두 개인가요? 아까 뭐라 그랬죠? 사로잡은 사람은 황후와 공주, 세 공주. 그죠? 그러니까 아까 잡힌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황후와 태자와 공주 세 자매였잖아요. 누가 아니에요? 천자가 아니죠.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문제를 되게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낸 건데 실제 학교 시험도 이렇게 출제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읽어야 돼요. 그다음 세 번째, 중행다른 서원과 다시 맞붙고 싶다는 내용을 담은 격서를 장안으로 보냈다. 맞붙고 싶다가 아니라 뭐였죠? 이때 격서 내용은 장안으로 보낸 거? 천자 항복해라 이거였잖아. 내용이 틀렸네요. 그죠? 요 내용 아니었죠. 그다음 4번, 성우는 순경에게 적병의 옷을 입히고 적병의 옷을 입힌 건 순경이 아니었죠. 아까 병사들에게 입히고 순경에게는 쳐라 라고 명령 내렸으니까 이거 아니죠. 그죠? 선생님 아까 얘기했던 건 다 나왔네요. 다음 5번째, 성운이 중행달과 싸우다가 달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순경이 알지 못했어요? 모르고 쫓아간 거야? 아까 내가 도망가면 뒤에 쫓아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순경은 알고 쫓아간 거죠. 알지 못하고가 아니고요. 그죠? 그러니까 정답은 1번밖에 없네요. 자, 이렇게 문제 출제할 수 있다라고 지금 설명드렸던 거예요. 어떤 뜻인지 알겠죠? 사실 확인 문제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음 2번 가죠. A와 B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A는요. B와 달리 자신이 상대의 편을 속여서 아까 나는 신령이다. 너를 도와주러 왔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A는 B와 달리 B에서는 아까 꾸며놓고 야 내가 이미 황후랑 다 구했지롱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A는 B와 달리 상대의 편을 속이는 거 맞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1번이? 그러니까 2번 보죠. A는 B와 달리 상대가 처한 무력한 상황을 언급하면서 A에서 상대가 처한 무력한 상황? B에서 오히려 그렇게 얘기했죠. 야, 너 이제 할 거 없을걸? 너 되게 무력한 상태야. 이미 난 다 구했어. 그러니까 B와 달리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A도 상대가 처한 무력한 상황을 언급하진 않았어요. 야, 너 뛰어난 거 알아. 근데 상대방 뛰어나잖아.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A에서는 무력하다고 얘기할 수가 조금 없겠죠. 그죠? 그다음에 3번이요. 그러니까 틀렸네요. 3번. B는 A와 달리 상대 환심을 사기 위해 자신이 초월적 존재라는 거. 이거는 A에서 얘기했던 거잖아. A와 달리가 아니고. 4번. B는 A와 달리 자신의 예지 능력을 근거로 예지 능력 얘기한 것도 A잖아.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건데 A와 달리 틀렸네. 5번. A와 B는 모두 위기에 처한 백성을 위해 상대가 수행할 임무를 A는 그렇죠. 아까 이 백성이 도탄에 빠져 있으니 구해라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B에서는 위기에 처한 백성 얘기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상대가 수행할 임무를 일깨우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일종의 약간 조롱하는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답은 1번밖에 없네요. 그죠? 자, 3번 우리 아까 읽었던 보기 내용이에요. 자, 문제 바로 풀고 마무리해 봅시다. 1번 중행달의 천자에게 항복을 종용한 것은 영웅들이 중행달을 적으로 규정한 이유로 볼 수 있겠군. 왜요? 천자에게 항복을 종용한 것은 세계 질서를 깨려고 하는 거잖아. 그 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게 영웅들의 특징이니까 영웅들이 얘를 적으로 규정한 것은 얘네들이 세계 질서를 깨려고 했으니까. 맞네요. 2번이요. 성운이 배에 불을 지르기 위해 배를 묻게 한 것은 전략을 세워 활약한 영웅의 모습. 그쵸? 아주 뛰어난 지략을 얘기한 거니까. 3번. 성운이 천자의 가족을 탈출한 것처럼 천자의 가족이 탈출한 것처럼 중행달의 눈을 속인 것은 영웅이 전기적 능력을 발휘한 것이다. 이건 얘들아. 천자의 가족이 탈출한 것처럼 중행달의 눈을 속인 건 전기적 능력이라고 봐야 돼? 아니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봐야 돼? 그치. 이거는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는 계략이잖아. 전쟁에서 이 정도는 누구나 속일 수 있잖아요. 그죠? 전기적 능력을 발휘한 건 아니죠. 그거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호련이 사라졌다? 요 정도는 나와야, 그치? 자, 답은 3번이네요. 4번, 5번 읽어보시면 다 맞는 말들이니까 넘어가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4번이요. 기억의 상황. 우리 진태양 아까 얘기했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처지 얘기하는 거다. 2번 자가당착은 같은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앞뒤가 서로 맞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뭔가 했는데 내가 한 행동을 해서 나한테 뭔가 족쇄가 되는 상황을 자가당착이라고 얘기해요. 3번 이신여심.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이런 뜻이죠. 마음에서 마음으로 뜻이 통한다라는 거. 다다익선.
많을 따자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이런 뜻이고요. 다음 5번에 기사회생. 우리가 보통 안 좋은 상황 속에 있다가 다시 살아나면 야 기사회생했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시 살아나는 것들 얘기하는 거죠. 됐죠? 자, 사자성어들 잘 기억해 두시고 뜻도 잘 풀이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 끝. 다 했네요. 자, 이제 오늘 소설 첫 번째 다 했고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스스로가 요거를 읽고서 이제 어떻게 문제를 출제할까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되는데 고전소설 어떻게 읽을지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일단 강의를 찍어드렸어요. 첫 번째 강의라서 잘 보시고 다음 강의도 필요할 것 같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톡도 따로 보낼 건데 거기다가 여러분이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특별한 요청이 없으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작품은 안 찍을까 생각 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고전 소설은 누가 뭐래도 일단 내용 확인이 먼저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내용 확인하면서 현대 소설에 비해서 좀 내용이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인물관계 파악만 잘하면 어렵지 않다. 그거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소설 문제는 보기를 하나 제시하고 보기에 근거해서 해석하시오 이런 거 나오니까 보기 꼼꼼하게 읽고 문제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진성운전 영웅 이야기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영웅이니까 뭘 들어야 되지? 영웅은 칼인데? 야, 이렇게 칼. 이걸 칼이라고 볼 수 있나? 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